네, 안녕하세요. 함동기입니다. 코커스2DX 게임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제8장 사용자 입력이고요. 네, 제8장 사용자 입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재를 한번 보실게요. 교재는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그 책에 기술했다시피 아마 사용자 입력이 없다면 게임은 그냥 단순한 동영상에 불과하게 되겠죠. 그 사용자 입력이 있어야지만 그 게임과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주고받아서 하나의 게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iOS, 안드로이드 같은 그 스마트폰은 터치 이벤트, 가속도계, 목소리 인식 등 그 다양하게 사용자 입력을 게임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뭐 터치 이벤트, 가속도계, 목소리 인식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용자 입력을 받는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사용자 입력 방식이 터치 이벤트일 거고요. 여기에 그 요즘에는 약간 유행이 조금 글쎄요. 한때 가속도계를 이용한 게임들이 되게 러너 종류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소 좀 인기가 떨어진 상태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입력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터치 이벤트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 가속도계를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1장이고요. 터치 이벤트는 일단 코커스2DX에서 터치 이벤트를 제공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탠다드 터치 델리게이트 방식이고 두 번째는 타깃 터치 델리게이트 방식이에요. 네. 이름에서 알다시피 스탠다드 터치가 좀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우리가 iOS 앱 같은 거 보면은 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굳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반적인 앱의 터치 방식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이 특징이란 게 아무래도 이 상대적이에요. 스탠더드 터치가 와 타깃 터치 방식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스탠더드는 그 터치를 받도록 일단 설정을 하면은 모든 객체가 터치 이벤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객체가 ABC가 있으면 나는 A를 터치하고 싶지만 일단 터치 이벤트 자체는 ABC 모두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이 된 터치 이벤트를 받은 객체를 중에 내가 어떤 거를 실제 터치 이벤트에 대한 작동을 하게 할 건지 이거는 이제 개발자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뭐 구현하기는 쉽지만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이 좀 많고, 네, 뭐 그만큼 뭐 자유도가 높다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일반적인 방식이 스탠다드 터치 방식이고요. 그다음 네, 교재는 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86페이지 되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186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겟 터치 델리게이트 방식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세부적인 코드를 좀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이죠. 일단은 타겟 터치는 조금 제약이 큰 게 하나 있는데 멀티 터치를 지원하지 않아요. 네, 그럼 스탠더드 터치는 멀티 터치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점은 타깃 터치는 터치 시작 CC 터치 비건 그 페이지 185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터치 이벤트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터치 시작 이건 CC 터치 비건이 되겠고요. 터치 후 이동은 CC 터치 무브드. 그다음 터치 종료 이제 사용자가 손가락을 떼는 걸 얘기하겠죠. 화면에서 그 스마트폰 화면에서 손가락을 떼면 이제 터치가 종료가 되겠죠. 이 이벤트는 CC 터치 엔드가 되고요. 중간에 터치를 취소하는 거는 터치 캔슬이 되겠습니다. 터치 캔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위에 시작, 이동, 종료, 비건, 무브드, 엔디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타깃 터치 델리게이트 방식이 스탠다드하고 좀 다른 점이 터치 시작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동이나 종료는 아예
처리가 아예 그 이벤트 함수가 이벤트 콜백에 불리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스탠더드는 터치가 시작이 됐건 안 됐건 이 세 가지 이벤트 콜백이 모두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깃 터치 델리게이트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요 세 번째는 네, 역시 스탠더드 터치 델리게이트 방식과 비교해서 스탠더드는 모든 객체가 터치 이벤트를 받잖아요. 거기서 이제 원하는 것을 정말 터치를 받기를 원했던 객체가 뭔지는 이제 개발자가 골라야 되는 거고요. 타깃 터치는 처음에 이제 터치 이벤트를 받을 객체로 등록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우선순위를 정한 것 중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것부터 터치 이벤트를 받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 가장 높은 거가 터치 이벤트를 받았고, 이 객체가 내가 정말 원하는 객체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터치 이벤트를 종료시켜 버리면 그 아래에 이제 우선순위가 더 낮은 객체들은 아예 터치 이벤트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근데 가장 높은 객체가 터치를 안 받으면은 이제 이 터치 이벤트가 그 아래로 내려가고, 그 또 걔가 받지 않으면 또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 우선순위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터치 이벤트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터치 이벤트를 낚아채게 되면은 그 아래 우선순위가 낮은 객체는 터치를 받지 않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타깃 터치 델리게이트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정리된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구현을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은 그 교재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PPT에는 없고요. 186페이지 보시면은 실제 구현하는 방법, 각 두 가지 터치 델리게이트 방식을 구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전에 다음 페이지, PPT에도 다음 페이지에 제가 PPT에는 지금 없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스탠더드 터치 이벤트부터 볼게요. 스탠더드 터치 이벤트를 사용하시려면은 186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코드 한 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터치 이벤트를 받을 거라는 거를 그 CC 레이어를 상속받은 클래스에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diff set is touch enabled to로 하면은 이제 그 CC 레이어를 상속받은 클래스는 앞으로 터치 이벤트를 받는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프로젝트 보시면은요, 그 예제 파트 2 언더바 8 언더바 스탠다드 터치 테스트.zip 파일 압축을 풀어 보시면은요, 저희 다른 예제도 마찬가지지만 엑스코드 프로젝트가 열리게 됩니다. 엑스코드가 없으시면은 그냥 소스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엑스코드가 있으시면 직접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맥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186페이지 아랫부분에 8-1 예제를 보시면요, 먼저 그 hello world init 함수 부분에 보시면 diff set touch enabled true를 해서 해당 레이어가 터치 이벤트를 받도록 설정을 했죠. 그리고 아래 부분은 실제로 CC터치 비건, 그 다음 187페이지 보시면 CC터치 moved, 중간에 CC터치 ended, 다음 마지막으로 CC터치 cancel까지 이렇게 해서 실제 구현을 한 부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각 네 가지 함수 내부를 보시면은 그 터치 이벤트가 들어온 거를 CC로그 메서드를 통해서 콘솔에 찍어주게 됩니다. 어떤 XY 좌표가 어느 부분에 터치가 들어왔는지를 화면에 찍어주고 어떤 타입의 터치인지를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을 하는 예제고요. 그래서 188페이지 위에 부분을 보시면은 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세 가지의 터치가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죠. 처음에 터치 비건이 505. 여기서 시작을 해서 505, 264가 되겠죠. XY.
터치 비건에서 시작이 됐고 사용자가 손을 움직인 거예요. 무브드는. 그래서 4번 손을 움직인 게 4번의 이벤트, 무브드 이벤트에 들어왔고요. 엔디드는 중간에 엔디드는 손을 뗀 거고요. 그 다음은 비건 엔드가 2번 반복되는데요. 이거는 사용자가 손을 움직이지 않았고 탭이죠. 비건 엔드 화면을 살짝 터치했다는 그런 탭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깃 터치 델리게이트 구현하는 방법인데요. 타깃 터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터치를 지원 안하고 싱글 터치만 지원하는 게 특징이고요. 지금 실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싱글 터치만 지원하기 때문에 메서드 이름도 cc touchs가 아니고 cc touch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아랫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 touch 비건이 불 타입을 갖습니다. 그래서 cc touch 비건이 성공을 해야 그 아래 cc touch moved나 cc touch ended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cc 스탠다드 터치 델리게이트는 cc 터치 비건이 성공을 하냐 안 하냐에 상관없이 실제로 3가지 이벤트 콜백이 다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cc 터치 비건이 먼저 처리가 되면 성공하면 그 다음에 무브드 엔드 또는 이제 캔슬드까지 이벤트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cc 터치가 false를 리턴하면 나머지는 아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타겟 터치 델리게이트 이벤트를 받으려면은 아까 스탠다드 터치랑은 좀 다른데요. 스탠다드 터치에서는 각각 CC 레이어 서브 클래스에 set is touch enabled만 true를 주면 됐었는데요. 이 타깃 터치는 해당 객체를 전역 디스패처라는 Cocoa2DX가 제공하는 그런 터치 관련 시스템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C 레이어의 서브 클래스에서 레지스터 위드 터치 디스패처를 다음과 같이 오버로딩해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이렇게 CC 터치 디스패처가 이제 싱글턴 패턴이에요. 그래서 쉐어드 디스패처로 CC 터치 디스패처의 인스턴스를 가져오고요. 거기다가 add target delegate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해당 CC 레이어 서브 클래스 객체를 전역 디스패처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파라미터로 diff는 자기 자신일 거고요. 두 번째 보면은 int underbar mean profil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겠죠. 이 부분을 높게 주면은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타깃 터치 테스트 예제는 8-2번 189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되고요. 제일 189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보시면은 지금 add target delegate로 해서 우선순위는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앞에 스탠다드 타깃 터치랑 별 다를 게 없는데요. 뭐 특이한 점은 19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CC 터치 비건이 불을 리턴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191페이지 아랫부분 보시면은 터치 비건으로 시작해서 마찬가지죠. 스탠다드랑 사용자가 손을 움직였기 때문에 무브도 들어오고 엔드로 끝나고요. 그 다음 비건 엔드 탭 이벤트가 2번 들어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지금 PPT에 없는 부분 말씀드리냐고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책을 함께 보셨다면은 뭐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PPT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왜 Cocoa2DX가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하냐 보면 각각 용도에 맞게 델리게이트 터치 이벤트를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깃 터치 델리게이트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터치 비건에서 처리가 안 되면 아래 호출이 아예 안 되고 그렇게 좀 더 정리가 된 느낌이라 사용하기에 좀 편한데요. 실제 게임에 적용하기에 근데 큰 제한이 하나 있는데 멀티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씬을 확대하거나 회전하거나 이런 기능을 넣을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씬마다 이제 터치 방식을 설정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씬이란 거는 이제
코커스터 DX에서 독립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씬마다 터치 이벤트를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터치 델리게이트를. 그래서 확대나 회전을 사용하지 않는 쪽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타깃 터치 델리게이트를 사용하시고요. 확대나 회전이 필요하다면 뭐 스탠더드 터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멀티 터치인데요. 이제 스탠더드 터치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죠. iOS 같은 경우는 그냥 코드 수정 없이 바로 멀티 터치, 코드 수정 반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드로이드는 별도 설정 없이 멀티 터치 기능이 작동을 하고요. iOS 같은 경우는 코드 수정을 조금 해줘야 돼요. 뭐 아주 간단한데요. 19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이 GLV에 팬 멀티플 터치 이네이블드를 yes로 줘야 됩니다. 예, 네, 오브젝티브 C 코드인데요. 네, X코드에서 열어서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줄을 한 줄만 넣어주시면 멀티 터치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터치 사용 예는 이제 샘플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복잡한 건 없고요. 193페이지 아랫부분 보시면은 멀티터치 사용 예에 해당하는 샘플 프로젝트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넣어놓은 건 아니고 이제 코커스터 DX가 제공하는 그런 예제고요. 그래서 194페이지 보시면은 이 멀티터치 테스트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멀티터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맥에서는 옵션 키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은 멀티터치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속도계인데요. 네, 가속도계는 이제 터치 이벤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사용자 입력입니다. 네, 여러가지 사용자 입력이 많다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게임에서는 이 두 가지 외에는 뭐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는 목소리, 뭐 사용자 녹음 뭐 이런 기능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이제 터치를 다 끝냈으니까 가속도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속도계란 이제 뭐 중력 센서라고도 하고요. 뭐 물체의 가속도 물리량을 측정하는 장치라는 게 사전적인 설명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뭐 핸드폰 이렇게 움직이면은 가로 세로 회전하잖아요. 이렇게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이제 이런 가속도계가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회전을 하는 거고요.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러너 종류나 무슨 그런 게임 보면은 사용자 터치 전혀 없이 핸드폰만 움직여가지고 최근에는 저희 넥슨에서 나온 게임 중에도 이런 게임이 있었죠. 네, 옛날 오락실 게임을 재현한 뭐 그런 그런 게임 뭐 지금 정확한 게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런 사용자의 터치 없이 핸드폰을 기울이는 것만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Y 이제 3차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X, Y, Z, X는 좌우 상하는 Y, 앞, 뒤는 Z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력은 항상 있기 때문에 중력과 사용자 움직임이 이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제로는 일단은 좌우 방향만 다뤄보려고 할 거고요. 이게 다음 장에 보면 저희가 실제로 게임을 만들 건데요. 거기에 나오는 예제 일부를 발췌를 했어요. 그 부분이 이제 196, 197페이지가 되겠고요. 일단 3차원에서 회전이라고 하면 뭐 비행기를 보시면 실제 비행기 실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제에서 롤만 다룰 건데요. 롤은 이제 X 방향이고요. 좌우. 그래서 비행기 날개가 있고 이게 회전축이죠. 회전축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회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나머지 두 개 방향의 회전은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요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나요? 네, 아무튼 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회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좌우로. 그리고 수영을 할 줄 아시는 분 참고하시라고 사진 하나 더 넣었는데요. 수영 강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롤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롤링이 이렇게 몸 전체가 축이라고 할 때 좌우로 회전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좌우 회전하는 힘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수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수영을 요즘 배우고 있는 단계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롤링은 요 좌우로 회전하는 걸 롤링이라고 하고요. 실제 예제를 보시면은 가속도계를 이용한 오브젝트 이동 예제를 좀 보시겠습니다. 주요 코드 몇 줄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이동한 값이 이 쉬ft 포인트 per 세컨드 초당 뭐 움직임 뭐 그런 의미고요. 이 멤버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cof2dx가 미리 지정한 그런 콜백이에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구현을 해줘야 이 버추얼 함수를 실제로 구현을 해주면은 여기로 가속도 값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일로 네, 콜백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네, 콜백이란 말은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시스템이 준비해 놓은 뭐 컴퓨터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준비된 거를 사용자가 호출을 하잖아요. 근데 콜백이라는 건 이제 역으로 그 시스템이 반대로 우리가 호출하는 거에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 함수를 준비를 해놓으면 시스템이 이 함수를 호출한다. 반대로 우리가 호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콜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요 설정을 해주셔야지 이제 enable true 그래야지 실제 가속도 센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속도 데이터 중에 x값만 처리해서 롤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롤이요. 네.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이번 장은 다 다룬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그 기본적인 내용 익히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장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트 3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